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짓눌렸던 것들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인 게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요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리스크적인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을까. 요 문제가 가장 세계적인 증시, 글로벌 증시에 좀 악영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더 크게 빠졌어요. 지난 2주 동안 보면요. 물론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인들의 자금이 좀 많이 이탈되면서 매물들이 많이 출회됐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증시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195원까지 달러가 좀 올라가면서 네, 외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나왔고요. 지수 장 초반에 좀 상승세를 그려나가지 않을까 했지만 차익 매물도 통해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채권이 계속적으로 좀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환율도 좀 점점점 올라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또 테이퍼링 나오고 하다 보면 네. 또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의 낙폭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과하게 낙폭이 됐다라고 좀 네.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낙폭 일부가 다시 만회되는 이러한 장세가 다음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내심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충분히 좀 어려울 건 없고요. 그 이후에도 시장이 안 좋던 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테마 섹터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해 왔던 섹터 교육 시간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행 테마 중에서 좀 중소형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승세도 가파르게 좀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초에 또 방역 지체가 지금 2주가 연장이 됐어요. 17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 2주가 연장되기 전에 좀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저는 시장에서 좀 봤고 그렇게 방송 이후에 딱 이틀 만에 정말 10% 급등하면서 네. 거의 19.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노란 톡 방에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그날 오늘 이게 좀 많이 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말씀까지 드렸던데 오히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또 많이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또 많이 그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노랑풍선 자체도 지금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행 테마든 모든 종목들이 다들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오늘 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11월 중으로, 10월 말 중으로, 25일 네. 중으로 백신 접종률이 한 70%, 80%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11월 뭐 8일이나 뭐 이렇게 초순중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중대 본부장이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충분히 다시금 여행 테마 혹은 엔터 테마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양호하게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환율적인 걸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좀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인들의 자금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에는 눌리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달러의 움직임이나 환율 정도를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일 만한 섹터는 제가 이따가 교육하는 시간에 준비할 것 같으니까 어.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네. 83개국에서 무려 1위를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명절 우리나라 경우는 명절 전후로 네. 해서 전 세계 이제 1위를 달렸고 미국에서 바로 1위를 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뭐 인도, 중국 마찬가지로 지금 83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의 또 코미디 쇼나 이렇게 좀 토크쇼에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었던 뭐 이러한 굿즈들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당연히 넷플릭스나 혹은 해외 또 OTT 업체들은 우리나라 콘텐츠를 다시금 확보하기 위해서 제작사에 충분히 투자나 그런 협업을 맺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이러한 폭락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슈박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영화 보실 때 많이들 좀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콘텐츠나 제작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오징어 게임 이후에 콘텐츠 대부분 섹터 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쇼박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가파른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저께 좀 상한가 도달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20% 넘게 23%나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게 솔직히 그저께요. 굉장히 큰 폭락장이 왔을 때거든요. 네. 네, 큰 폭락장이 왔을 때 한 5,500원 뭐 여기 지지선까지 좀 공략을 봤을 때 이거 그래도 5,200원까지 봤을 때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장에 폭락장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오히려 좀 저가 떨어졌네 좀 기대해 볼 만한 싸게 살 수 있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히려 종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 쇼박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반등장이었잖아요. 네. 예, 바로 상한가를 도달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20% 넘게 급등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저가 대비해서는 50%가 훨씬 뛰어넘는 이렇게 좀 이틀 만에 강한 장세가 나왔었고 이러한 콘텐츠 관련주들은 당분간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수익 실현하시면 좋으실 것 네. 같고요. 혹시라도 좀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 분들은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많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보다 차라리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낫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오늘 그 관심 종목 2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을 네. 때 당연히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바로 장전에 그 톡방에서 오늘 그때, 노란 네. 톡방에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상한까지 도달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빨리 금방 갈 줄 몰랐는데 어제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장중에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리비엔 관련주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제2의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자체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 생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면서 국내 우리나라에 지금 방문해서 운영진이 방문을 해서 네. 업체를 지금 미팅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산업이나 혹은 뭐 DA 테크놀로지나 혹은 여러 뭐 세원이나 뭐 오신 시스템이나 여러 회사들을 지금 방문하고 뭐 거기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상장 직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러한 모멘텀이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CSI가 어떻게 보면은 전고체 관련주로서 시장이 이제 지난달 9월 달부터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리비안 관련주로서 같이 분류가 되면서 전고체 관련주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즉 배터리가 이러한 전의 액이 아니라 그 고체로 돼서 오히려 효율이 높은 미래에 가장 기대가 되는 이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걸 완성한 나라나 완성한 기업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개발에 뛰어들거나 개발 중인 회사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SI라는 이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 좀 이어져 왔었고요. 추후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리비안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주가 흐름상 지금 시장이 굉장히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반대로 움직였고 또한 리비안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제가 오히려 TIS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10월, 9월, 이날이요. 차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날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날 9월 28일 날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 굉장히 좀
15% 급등했었고 그 다음날 바로 25%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단 이틀 만에 굉장히 큰 수익 으로 바로 이어졌고 오늘까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추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기발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5일선 지지하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기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고 단기 지금 오늘 강세에 따라서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리비안 상장 전까지는 좀 네.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좀 콘텐츠 관련주들, 리뷰한 관련주들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올라온 것도 있어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신규 진입해야 될까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신데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하락할 수 있는, 폭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매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다음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시면 10월 21일에 누리호 우리나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우주, 항공 테마 이쪽이 단기적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이슈가 돼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이런 누리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유발 효과가 무려 3조 원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게 사업화가 돼서 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스페이스X나 네. 리진이나 어떻게 영국, 미국 등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 기업들, 세계 최대 기업들이 너도나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우주 뭐 비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성공을 보이면서 굉장히 민간 항공, 민간 우주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누리호 발사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성공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 100% 우리나라 기술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그래서 그 맞아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으니까 1, 2주 정도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확실히 공략 맞아요. 가능한 테마가 단기적으로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2주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오늘 때문에 누리호 네. 미리 좀 손치매적으로 공략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누리호 지금 이거를 준비한 건 2010년도부터 네. 무려 2조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기술이 우리나라 업체들 기관들만 참여해서 개발을 했다. 순수 우리나라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매출 3조 원을 좀 목표로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민간 우주 산업 시장 혹은 점점점 위성이나 우주 산업 시장 자체가 좀 점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사업에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간 이 사업에 누리호 사업에 들어가는 기업만 무려 우리나라 30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3만여 개 부품들이 새로 개발되고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하면 충분히 좋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누리호 발사로 인해서 좀 수급적인 수혜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 수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딱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10종목이다. 10종목 주라 종목 주라 10종목 주라 10종목 준비해 갖고 왔고요. 이 중에서 10종목을 다 사면 좋죠. 네, 이럴 거면 우주산업 펀드를 ETF 펀드를 가죠, 그죠? 네, 전문가님 이럴 거면 그냥 아예 다 사버리지 그러세요. 네, 다 사서 펀드처럼 운영하면 좋죠. 저거를 지금 종목 선물이라고 갖고 오셨어요, 네. 전문가님. 어쨌든 여기 중에서 좀 많이 주가가 움직였고 네. 우주산업, 민간산업 발사할 때마다 미국에서 민간 우주 발사할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도 좀 있을 수 있다,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중에서도 뭐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다음 주, 그 다음 주 딱 요 단기간에 이게 정말 시발점으로 해서 이 우주산업 세타가 다시금 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왜냐면 올 초에 굉장히 좀 강세를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집중된 단기 수급이 좀 몰려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좀 상승세가 높은 거, 네,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질적으로 매출 올리거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관련 테마 상승 때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중에서는 그 섹터 중에서는 수급이 좀 가장 강한 네.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위성 안테나 좀 이런 거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주봉 차트로 조금 살짝 맛배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어머, 단가도 다 싹 가리고 진짜 주봉으로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맞추려고 저렇게 갖고 딱 오셨어요? 보면 정말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보면 절대 모르겠고 올해 주가 움직임이나 주가 올해 주봉상 흐름을 보시면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보여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충분히 다른 뭐 사업이나 우주항공 테마 자체적으로 강세가 보일 때 공략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게 어떻게 관련주로서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열사도 뭐 1차 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 전지 있죠. 그 1차 전지 전 세계 1위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를 좀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그만큼 좀 기업이 좀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산 관련주나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많이 붙을 때 동사 역시 마찬가지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로 인해서 충분히 이 회사도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참 테크니컬한 기업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만큼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무기나 탄도무기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도 역시 분명히 군사적으로 가장 또 중요한 보안이 걸려 있는 최상위층의 좀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어 왔고요. 그로 인해서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의 뭐 움직임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략해서 지금 당장의 낙폭을 지금 당장 빠른 기간 내에 만회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빛으로 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이왕 이렇게 해서도 말하면 무슨 말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딱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빛으로 테크라는 종목인데 아무튼 군용으로 좀 많이 군사적으로 방산 업체의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무려 7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 제어 장치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 관련해서 테마가 부각될 때 동사도 역시 주가의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요. 매매 전략 을 좀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제가 장중에 관련된 산업들의 강세가 보일 때 매매 타점을 좀 잡아서 좀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낙폭이 왔으니까 반등, 일부적으로 낙폭을 만회할 수 있는 흐름, 장세는 연출될 수 있다. 하지만 좀 관여에 대해서 봐야 될 것은 환율, 이걸 좀 보면서 아무래도 움직임, 주가도 역시 오늘처럼 강세를 흐름을 시작했지만 다시금 매물들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좀 2주 동안의 시장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해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주식 빼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이런 시장이 있는가 반면에 영원히 하락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 장세 나오기 전에 오히려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 정말 힘이 있는 종목 혹은 미래적으로 가치가 좀 있는 종목들은 이럴 때 오히려 좀 낙폭을 많이 보였을 때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매매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고요. 다음 주에 좀 반등장이 오게 되면 충분히 보유 종목들도 대응 전략을 잘 구사해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그 이후에 또 시장도 준비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 모르시면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많은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